안녕하세요. 이상한 프로그래머, 야매 프로그래머입니다. 네. 한번 뭔가 좀 제대로 준비를 해서 해볼까 해서 녹음을 했었는데, 녹음한 제 목소리와 이런 것들을 듣고 나니까 소름이 돋아서 너무 가식적인 느낌 들고, 정작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잘 이해가 안 가서 대충 제 닉네임처럼 야매로 대강대강 힘 빼고서 그냥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도커 설치 그리고 기본적인 사용법, 기본적인 사용법은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설치 쪽 보니까 그래도 나름 확인을 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서 설치를 설명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도커가 무엇인지는 대충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오늘은 도커를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도커를 사용하는 방법들 뭐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도커는 리눅스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눅스의 이제 프로세스 격리 기술을 가지고서 만든 개발 배포 서비스 플랫폼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리눅스용이긴 하지만 윈도우즈나 맥 등에서 사용을 못하면은 말짱 도루묵이죠. 개발에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대중적이지도 못할 거고. 도커 공식 문서를 한번 가보면은 다운로드 앤 인스톨 뭐 이런 항목들이 있죠. 겟 도커 내려받기 뭐 이런 건데, 여기 이제 페이지를 보시면은 보시다시피 맥 도커 데스크탑 포 맥이죠. 그리고 윈도우즈 있고 리눅스 있고, 대중적으로 우리가 이제 개발할 때 사용하는 운영체제에서는 다 설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도커 자체는 리눅스용이기 때문에 윈도우즈에서 설치를 하려면은 이제 좀 확인할 필요, 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개발을 할 때 주로 윈도우즈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쭉 윈도우즈 기준으로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뭐 다른 개발도 마찬가지고요. 설치하는 방법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데 그 확인해야 될 사항들이 아까 전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확인해야 될 사항들을 몇 가지 짚어드리는 형식으로 설치 과정은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마 이제 이 설치 과정에서 한 2번에서 3번 정도의 컴퓨터 재실행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설치할 때는요. 이 공식 문서에 이제 도커 데스크탑 포 윈도우즈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요. 이 문서에 이제 공식 사이트에 굉장히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도커 데스크탑을 윈도우즈에서 설치를 하는지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우리가 근데 이제 여기서 잘 살펴야 되는 부분은 시스템 요구 사항이죠. 시스템 요구 사항을 우리가 잘 확인을 해야 됩니다. 네. 이 부분을 이제 보면은 이제 WSL 버전 뭐 이런 거 있고요. 윈도우즈 11 버전, 그러니까 지금 지원하는 거는 윈도우즈 11 버전 64비트, 그리고 윈도우즈 10 버전 64비트 이렇게 있고, 홈 또는 프로 버전일 경우에는 업데이트 버전이 21H2 버전 이상, H21 2버전이나 그 이상이어야 된다.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버전이나 에듀케이션 버전일 경우에는 21H2 버전이거나 그보다 커야 된다. 뭐 같은 버전이네요, 사실상. 뭐 내용은 다르겠죠. 엔터프라이즈 버전이랑 뭐 저기니까. 그리고 윈도우즈 10 같은 경우에는 21.H2 버전인데 빌드 버전까지 써 있네요. 그리고 WSL2
버전이어야 되는 걸로 보이네요. 그렇죠? 네. 이렇게 버전 정보와 사용해야 되는 방법들이 그러니까 어떤 요구 사항이 필요한지가 써 있습니다. WSL2 백엔드. 이건 무슨 얘기냐? 기본적으로 도커는 리눅스용이라고 했죠. 윈도우즈에서 WSL이라고 하는 그 윈도우즈 시스템 내에 리눅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기반 삼아서 그 시스템 환경을 백엔드 삼아서 도커가 작동이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또 다른 게 하나 있죠. 하이퍼바이저 V 백엔드 앤 윈도우즈 컨테이너즈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어제가 아니구나. 지난번에 도커 소개를 할 때 최근에 도커는 윈도우즈 컨테이너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리눅스용이지만 현재 도커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 컨테이너 가상 환경을 만들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윈도우즈 컨테이너를 사용을 하려면은 그 윈도우즈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WSL2 백엔드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윈도우즈가 제공하는 하이퍼바이저 V라는 가상 머신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그거를 백엔드 삼아서 그 윈도우즈 컨테이너를 작동시키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윈도우즈에서 리눅스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 도커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면은 WSL 요 시스템 요구 사항을 맞추시면 되는 거고, 윈도우즈 컨테이너를 사용하시려면은 하이퍼바이저 V의 그 백엔드 윈도우즈 컨테이너 사용하는 요 시스템 사양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요 사항들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 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헷갈릴 수 있는데, 요거는 그냥 하드웨어 사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별건 없습니다. 64비트 프로세스, 그리고 무슨 뭐 세컨드 레벨 어드레스 트랜슬레이션 뭐 이런 게 있는데, 일종의 이제 CPU의 그 가상화 그 기능을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거의 이제 최근에 나오는 CPU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지원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4비트 프로세스고 하니까요. 데스크탑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시스템 메모리는 4GB 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가상 머신으로 개발 환경을 꾸려서 이제 작업을 하실 때는 사실 메모리는 다다익선입니다. 제가 이제 작업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 회사에서 작업을 할 때는 회사 PC가 32기가 램인데도 도커를 뭐 이것저것 띄우면 32기가 램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건 이제 업무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니까 엄청나게 많은 종류를 띄워서 사용을 하니까 그런 거고, 뭐 가정에서 개발을 할 때는 32기가면 뭐 완전히 럴러를 하실 거고, 한 16기가만 돼도 사용하시는 데는 지장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스 레벨의 하드웨어 비주얼라이제이션 서포트 뭐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CPU가 이제 가상화 기술을 일단 지원을 하면은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이 가상화 그 서포트를 할 수 있도록 그 켜줘야 됩니다. 옵션을 켜주셔야 CPU 자체가 그 저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가상화 성능을 그 가상화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바이오스 들어가서 세팅을 해야 되는데, 요 부분은 사실 바이오스가 이제 그 메인보드 제조사마다 내용이 워낙 달라서 요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우선 요 빌드 버전 같은 경우에는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이 간단합니다. 그 설정 들어가셔가지고 설정해 보시면 이제 시스템이 있죠. 네, 이 시스템에 보시면은 어디였냐? 정보가 있어요. 정보. 이 정보에 들어가 보시면은 윈도우즈 사양이라는 이 항목이 있습니다. 이 항목. 이 항목에 가 보시면은 버전이 써 있어요. 지금 저는 22H2죠. 예, 요거 이상이니까 설치가 되겠죠. 요거를 확인하시면 되고, 요 버전이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윈도우즈 업데이트에서 업데이트를 받으셔야 될 겁니다. 만약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쪽에 그 업데이트 패치 파일을 강제로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거기가 네, 한참을 좀 찾더라 저도 헤맸는데 요런 페이지를 제공을 합니다. 그 마이크로소프트 업데이트 카탈로그라는 사이트를 제공을 하는데 자동으로 원하는 업데이트를 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이곳에 오셔가지고 아까 요구사항이었던 21H2 검색을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관련된 거 업데이트를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검색을 해서 설치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굉장히 많은 업데이트들을 이게 보여주기 때문에 대부분 근데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다 될 테니까 아마 이곳을 사용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 이거를 사용하셔야 되는 경우는 아주 특수한 경우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가상화 기능이 이제 시스템에 켜져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확인을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리 작업 관리자 아시죠? 작업 관리자 들어가셔서 성능에 이제 CPU 항목 들어가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가상화 부분에 사용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이 바이오스에서 CPU의 가상화 기능을 켜놓은 상태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만약에 이제 그 가상화 상태 부분이 사용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바이오스를 들어가서 그 가상화 사용을 이제 활성화 시키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사별로 워낙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는 이제 제조사 메인보드의 매뉴얼을 확인을 하시는 게 좀 더 빠를 거고요. 보통 이제 바이오스 메뉴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인텔 CPU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라이제이션 테크놀로지 뭐 TBX 아니 VTX인가 뭐 VTD인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AMD CPU 같은 경우에는 SMV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든지 시큐어 버추얼 머신 이런 항목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항목을 이제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이네이블 해주시고 재부팅 하시면은 작동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제 바이오스를 본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그 바이오스 메인보드 제조사별로 바이오스 메뉴를 뭐 검색하신다든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들어가셔서 가상화 기능을 켜주시면 됩니다. 요 이제 가상화 세팅까지 이제 다 되셨다면은 윈도우즈에서 필요한 이 백엔드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여기 설명에도 있는 WSL2 백엔드와 하이퍼바이저 V 백엔드를 사용하기 위한 윈도우즈 기능을 켜셔야 돼요. 요거를 확인은 어디 가서 하냐? 제어판 가셔서 프로그램에 윈도우즈 기능 켜기 끄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쭉 윈도우즈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이 하이퍼바이저 V 그리고 리눅스용 윈도우즈 하위 시스템 요 두 개를 체크가 안 돼 있다면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파란불이 들어오게 한 다음에 확인 누르시면은 윈도우즈가 이제 그 필요한 기능들을 설치를 하고 작동을 하기 위해서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윈도우즈가 또 자연스럽게 재부팅 한번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도커를 설치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난 거예요. 네, 다 끝난 거기 때문에 이제 설치만 하면 됩니다. 설치는 아까 전에 그 공식 그 도큐먼트에서 그 인스톨 도커 데스크탑 온 윈도우즈 항목에 요 버튼을 눌러서 다운로드를 받으셔서 요 EX 인스톨러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뭐 더블 클릭해서 설치하시면 되니까 이건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이렇게 받아서 설치가 정상적으로 끝나면은 자, 요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초기에 그 뜨는 시간이 좀 걸리실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뜰 거고요. 뭐 컨테이너 현재 유효한 컨테이너가 있으면 여기 목록에 뜰 거고, 이미지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가 있다면 여기 뜰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GUI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GUI 뭐 보고서 사용하고 뭐 이런 것들은 뭐 하나씩 나중에 보고요. GUI에서 근데 이제 개발할 때 보면은 GUI에서 제어를 하고 사용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흔하진 않아요. 뭐 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GUI보다 이제 콘솔에서 많이 사용을 하다 보니까 뭐 그렇고요. 콘솔에서 그러면은 작동이 잘 되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터미널 여셔서 터미널을 여셔서 이제 파워쉘 뭐 이런 데 들어가서 도커 V 해보시면은 도커 버전이 이렇게 찍힙니다. 이렇게 도커 버전이 찍히면은 정상적으로 설치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WSL에서 이제 그 작동되는지도 확인을 해야죠. WSL에 접근을 해서 WSL 접근하시려면 WSL 이렇게 눌러서 들어가시면은 윈도우즈 내에서 지금 작동되고 있는 리눅스 시스템에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작동이 제대로 되는지 도커 V 버전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 안에서 똑같은 도커가 지금 작동되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 사용할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근데 이제 사전에 체크하셔야 될 사항들이 좀 많다. 요 부분들이 있고, 요게 그 처음에 이제 그 윈도우즈 자체 이제 가상 백엔드 세팅을 하는데 오히려 시간이 더 오래 걸리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설치를 하시면 별 문제 없이 설치하고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주저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졌는데 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되게 간단하죠. 이 도커 설치는. 예. 도커 설치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 다음에는 이제 도커를 이용해서 사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뭐 콘솔 커맨드라든지 뭐 개념 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채널에 관심이 생기신다면 구독하시고 자주 찾아와 주세요.